최근 여러분들은 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죠. 이 창의 인재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디자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물건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이 활용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가장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게 되곤 하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 눈에 봐서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과학기술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에 따라서 기술이 더 돋보이기도 하고요, 기술의 활용성이 더 좋아지기도 한다는데요. 이 디자인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연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이종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선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디자인이 여러분을 착한 시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디자인적인 사고, 그리고 관찰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아니, 사실 디자인이 예쁘게 보이는 것 외에 기술을 더 좋게 해주고 활용성을 높여준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착하게 만들어준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무슨 도덕책에서 나오는 얘기 같죠? 네네. 네,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예쁘게만 만들어주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과나무는 과학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과학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디자인과 과학이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 디자인적인 사고, 관찰이 그 과학하고 연결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볼게요. 공감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공감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은요, 지금 이렇게 사과나무 뒤에 보시면 그 사과나무의 슬로건이 보이시죠? 사람과 과학이 만나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이 융합의 시대에 분명히 기존의 인재상과는 다른 인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죠. 여기도 지금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이 창의 인재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과학기술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제품, 아이디어,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영역이라는 것이,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할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 창의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창의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본에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러한 디자인이 공중 화장실에 있다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휴지를 조금 더 아껴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휴지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지구가 굉장히 암울해진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제일 잘 나타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의 사례는 런던 시내의 모습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신호등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신호등을 지나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옆에 디자인이 옆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지선을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품의 외관을 예쁘게만 만드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정말 예쁜 옷을 만드는 것, 물론 맞는 말이지만, 디자인은 이렇게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디자인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분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종로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로의 이 거리뷰를 보시면 신호등이 이렇게 앞 전면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도 이 신호를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돼 있죠. 이 디자인은 이렇게 사람의 태도, 그리고 사람의 사고,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디자인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디자인적 사고는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죠. 과연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디자이너들은 보통 자기가 맨 처음에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다음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어떤 해결안들을 써보게 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반복해서 어떤 그 해결안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디자인적 사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가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 사고라는 것이요. 그러면 디자인적인 사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냐면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관찰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의 마음으로 관찰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관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디자이너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그냥 이런 게 멋있어라고 해서 막 만들어내기 바빴죠. 그런데 실제로 사회 이렇게 내보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해결안을 만들어서 수정하고 반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디자인적 사고의 핵심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작 단계인 관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찰의 정의는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볼관, 살필 차례입니다. 살펴본다는 얘기죠. 과학에서의 관찰은 오감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디자인에서의 관찰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찰의 기법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관찰의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AEIOU라고 하는 관찰 기법이 있어요. IAEO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A는 액티비티라고 해서 사람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E는 환경이죠. environment라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놓이는 환경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I라고 하는 인터랙션은 사람과 환경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O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사물이죠.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지, 그 사람 주변에 과연 어떤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U라고 하는 유저는 그 사용자의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스처라든지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관찰의 5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 딸아이가 이제 9살이에요. 9살인데, 딸아이와 같이 그 친구, 부모가 하는 마트에 마실을 갔습니다. 마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그 틈 속에서 딸아이가 사람들을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산대 앞에 가서 무언가 열심히를 이렇게 쓰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계산대 앞에서 올 때는 굉장히 무표정하게 있다가 나갈 때는 굉장히 한방 웃음을 짓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궁금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바로 이런 메모지를 얘가 쓰고 있더라고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메모지를 받은 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손님은 아마도 이 마트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호기심 많은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사람의 표정이 먼저 보였던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즐겁게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갈망이 더 먼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는 정말 시작이기도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디자이너인데요. 패트리샤 무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실제 지금 보이는 모습은 노인의 모습이지만 실제 그녀의 나이가 26살의 모습이에요. 이 패트리샤 무어는 자신이 노인의 그런 생활을 정말 경험해보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이입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TV 방송국의 그 분장사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보조기구를 달아서 몸을 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특수 안경을 제작해서 볼 수 없게 만들고 귀를 막아서 잘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노인의 그 신체적인 상황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무려 3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보통 노인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궁금했다면 보통은 그냥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패트리샤 무어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공감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죠. 패트리샤 무어는 이런 경험,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개선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패트리샤 무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노인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옥소라는 브랜드의 이 감자깎이 굿글비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감자깎이는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주부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날카롭게 만들어 있어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나 그다음에 노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했어요.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패트리샤 무의 3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노인들, 그다음에 관절염 있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성이 정말 높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잡이 부분을 우레탄으로 만들고 정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사용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자, 이 식물은 우리가 독고마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독고마리는 그 스위스의 전기 기술 공인 그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등산을 하고 내려왔는데 몸에 독고마리가 막 다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아, 이거 왜 안 떨어지지?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식물의 끝에는 갈고리처럼 생겨서 이 섬유랑 얘가 걸리면 잘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어떤 발명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벨크로, 일명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의 탄생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오핀인데요. 너무 흔히 사용되는 오핀. 이 오핀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1940년대 월터 헌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약혼자인 헤스터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아버지는 그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1,000를 벌어와라 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월터 헌터가 굉장히 낙심해서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부활절 축제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연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활절 축제 때 사람들이 리본을 오핀에 꽂아서 가슴에 꽂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하고 막 인사하고 포옹하고 이러면 다 다치는 거예요. 오핀에 자꾸 찔리는 거죠. 그래서 막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핀? 정말 이 찔리지 않는 오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핀이 탄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 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의 융합 사례인데요. 자, 이 사례는 구글의 스마트 숟가락인 이 리프트웨어라는 제품이에요. 자, 이 리프트웨어는 실제로 이 손떨림이 너무 많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파킨슨 환자, 그다음에 뭐 고령의 노인들, 그리고 수전증 있는 환자들은 사실 혼자서 스스로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는 항상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뭐 바깥에 외출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 된 사례인데요. 이 원리는 그 손떨림의 주파수를 인식을 해서요. 반대 파장을, 진동을 쏘아줍니다. 그래서 파동이 상쇄되는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 손떨림의 70%가 상쇄가 돼서 스스로 정말 잘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충전식이어서 언제나 내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을 덜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례는 굉장히 디자인도 아름답죠. 인도에서 출시된 리첼이라는 신발인데요. 요즘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워낙 많이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스포츠웨어 뭐 용품에서도 이렇게 뭐 맥박, 뭐 온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센싱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리첼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능들이 되고요. 이 밑창에 보시면 GPS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신발이 진동으로 울려주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왼쪽 신발이 진동으로 울려주죠. 자, 이 제품은 누구한테 굉장히 좋을까요? 그쵸? 시각장애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이렇게 관찰을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만들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련의 그 과정이 있는데요. 관찰이 아이디어가 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고요. 정말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월터 헌터가 이 오핀이 사람한테 찔리는 모습을 발견했듯이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이 문제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을 해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들의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노인, 그 어르신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EIOU라는 관찰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문헌 연구에서나 이렇게 봤던 것처럼 우리의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은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일정하게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없이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띡띡띡띡띡띡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아이콘들 날리는 것이 정말 수준급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바타를 만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시죠? 3D 혁명을 일으킨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그 네덜란드의 키네틱 아티스트인데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했습니다. 이 키네틱 아티스트는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키네틱 아티스트인 데오 얀센도 그 과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기술은 정말 오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디자인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공감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의 힘에 관한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디자인이 어떻게 착한 사람 만들어주냐고 했는데 휴지 뽑는 거 보니까 자동으로 나도 좀 지구를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참 재미있고 유쾌하게 과학으로 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거든요. 네. 디자인은 사실 현대 디자인의 가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의 융합이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 이 디자인적 사고, 공감을 가진 관찰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과 디자인을 연결해주는 정말 접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썸을 탄다란 말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과 과학이 이제 이게 과학인 듯 과학 아닌 과학 같은 거로 이렇게 좀 썸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꼭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관찰을 잘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지나다니는 뭐 곤충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포인트들을 잘 봐야 되는지, 또 관찰이라는 거, 관찰의 힘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나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죠. 그런데 이 관찰의 포인트는 사실 내가 이 사람을 관찰해야지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관찰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거리감을 주게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if 사고라고 만약에라는 사고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저렇게 행동했을까?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의 사고를 가지고 한번 관찰을 시작해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이 된다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요즘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원리를 많이 알게 되면 거기에서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죠. 네, 오늘 디자인적 사고에 관한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까요,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 또 자연환경 하나에까지 관찰을 해보고 공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사과나무 아래서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쾌하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